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7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고인돌이 보이고 있으니까 제시된 자료는 청동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이에요. 1번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신경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화되었던 것은 고려시대 때예요. 2번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막 살았던 것이니까 구석기 시대고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예요. 청동기 시대 때의 청동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무기나 장신구로 사용되었고요.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4번의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고 5번의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예요. 밑줄군 이 나라여. 단군 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했다고 했으니까 이 나라는 고조선이에요.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 수도 금성을 공격했던 나라는 가야와 왜구요. 2번에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로 사용한 나라는 신라인데요. 신라의 지배자 칭호는 거차 이마왕으로 발전해 가죠. 거서간 군장이라는 뜻이고요. 차차웅은 제사장이고 이사금은 연장자예요.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증왕 때 비로소 중국식 왕호인 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3번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실시한 것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고요. 4번에 목지국을 압도하고 한강 유역에 맹주로 발돋움했던 나라가 백제예요. 5번에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군 8조가 있었던 거 고조선이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나를 쭉 읽어보시면 제천행사 동맹이라고 있으니까 이 나라 고구려이고요. 나라는 쭉 보시면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으니까 동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1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했으니까 사만 중에서 변환이고 가야 육가야 중에서는 특히 금관가야가 철을 많이 생산했어요. 이번에 서옥제 대릴사위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에 해당되니까 2번 정답이겠네요. 3번에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던 곳은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번에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했으니까 이건 부여에 해당되어져요. 5번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에 해당되어지니까 가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밑줄 근 이 불상으로 옳은 것 삼산간을 쓰고 머리 위에 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사유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많이 제작되었던 금동 반가 사유상에 해당되어지네요. 2번 정답이죠. 지금 1번은 경주 구황동의 금제열의 입상이고요. 경주 구황동의 금제열의 입상이에요. 3번은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에요. 두 개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병자상이고요. 4번은 고구려 불상인데요. 금동연과 칠년명 열의 입상이에요. 금동연과 칠년명 열의 입상. 5번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에요. 고려시대 때 불상이에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고려시대 때 불상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5번 가왕의 업죠.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양나라라고 쓰니까 중국 남조의 한 왕조예요. 또한 동상 앞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이 백제 무령왕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1번에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던 것은 백제 무왕이고요. 2번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던 왕은 성왕이에요. 3번에 지방에 22 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령왕에 해당되는 것이고
4번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던 왕은 근초고왕이죠. 5번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던 것은 백제 침류왕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서기 384년이네요. 6번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쭉 보시면 함양에 있는 상림 나와 있고 이렇게 맨 끝에 보시면 시문책 12조 결정적인 힌트예요. 바로 진성여왕이 올렸다고 했으니까 신라 말의 최치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1번에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 밀경서를 저술했던 스님은 원측이라는 유식 불교의 고승이에요. 원측. 2번에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다 강수고. 3번에 이두정리는 설총이죠. 최치원은 4번 신라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답기를 남겼다. 이게 맞는 것이고 5번의 신문화쟁로는 원효의 주장이에요. 7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했다. 대야성 전투의 642년이에요. 의자왕 때고요. 나는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김유신이 달려서 나왔다. 이거 백제 황산벌 전투예요. 660년 개백의 결사대와 전투를 벌였던 황산벌 전투가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거고, 다는 백제의 부흥운동이니까 백제 멸망 후에요. 그래서 1번 가나다의 순으로 되겠네요. 8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재위 시기 어떤 왕인지 먼저 알아야죠.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을 총괄로 삼았고, 쭉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구주가 이렇게 완성되었죠. 그 다음에 소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구주 5소경을 설치했던 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던 왕은 신라의 법풍왕이고, 이사부가 우산구 복속하도록 지시했던 건 신라 지정왕이죠.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던 것은 진흥왕 때예요.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왕권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에 인재등용을 위한 독서 삼품과가 실시됐던 것은 원성왕 때니까 정답이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채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요. 선조성 나와 있고 중대성 나와 있고 정당성 나와 있으니까 발해의 삼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고요. 1번 맞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던 것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고요. 3번에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군사주적을 갖췄던 것은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4번에 개국과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신라 진흥왕에 대한 내용이고, 5번에 왕족인 부여씨 나와있으니까 백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계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며 완산주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바로 후백제죠. 세운 사람은 견훤이에요. 그래서 견훤에 대한 내용이죠. 공산 전투에서 927년이죠. 고려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죠.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주에 침입해 들어가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자기네 후백제로 돌아가던 중에 왕건의 고려군이 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전투 공산 전투인데, 오히려 기습했던 왕건의 군대가 대패하게 돼요. 귀순한 김순식의 왕씨 성을 하사했다니까 이거 왕건이죠. 3번에 정치 도감 설치다 고려 충목 왕이에요. 4번에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 전개는 바로 장보고고요. 광평성 설치는 궁예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11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요청하다 했으니까
이미 구성을 개척한 것이에요. 여진족을 물리치고 윤관이 구성을 개척했는데 이 여진족들이 애걸복걸을 해요. 돌려달라고. 이 구성에 반환 요청 1109년이죠. 그래서 이 연도만 알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연도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구성을 개척하게 된 바로 이 시기 라에 해당되는 것이죠. 12번 밑줄근 이왕의 제휴시기 춘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백관의 공복을 정했으니까 고려의 빛나리 왕 광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은 성종이고요. 광종 때 후주에서 기여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하게 돼요. 2번 답이네요.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이 간양되었던 것은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대몽 항전을 벌이기 위해서 강화도로 옮겨간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해당돼요. 집권자는 최후였어요. 안우와 이방실 등의 홍건족을 격파했다 했으니까 공민왕 때고 신돈이 전민 변정 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것도 공민왕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명을 내리기를 양계와 오도라서 오도 양계가 있잖아요. 이거 딱 보고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어야죠. 이렇게 고려. 그래서 1번에 백동아를 주조하는 전환국의 기술자인데 이 전환국이라는 기구는요 1883년에 설치되었던 것이에요. 백동화의 주조는요 1892년에서 1904년 즉 12년간 주조되었던 것이 백동화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해통공은 시전상인들의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이죠. 정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3번에 불법적인 상횡인을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라고 했으니까 이 경시서가 고려시대 때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5번은 모두 조선 후기 때 상황이죠.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요.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할 적에 했으니까 고려 원종의 개경 환도예요. 고려 원종의 개경 환도는 1270년에 있었는데요.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함에 따라서 무신직공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나라에 복속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몽골군이 2차 침입해 왔을 때 얘기고요. 이번에 묘청이 칭제 권한과 금국 정보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전의 상황이에요. 고려 인종 때 상황이에요. 3번에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로 진압하였다 했는데 고려 왕실에 이 원나라에 복속하는 것을 반대해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부터 대몽 항전을 계속하죠. 진도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가서 김통정의 주도하에 대몽 항전을 계속했던 것인데 김방경이 이끄는 군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돼요. 4번의 최충원은 이전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경대승도 이전의 상황이네요. 15번 다음 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해 얘기해보자 했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바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 1번 정답이죠. 고려시대 때의 목조 건축물이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속사 무량수전이에요. 이 세 개의 건축물들은 모두 고려시대 때의 목조 건축물이고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 기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나 보은법주사 팔상전은 모두가 조선 후기 때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밑줄 그은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관악진흥이니까 벌써 고려시대 때 관악진흥책이죠. 사학이 크게 융성하게 되자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 예종 때 양현고를 두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1번 딱 정답이죠. 2번에 서원을 세워서 후진 양성과 선현 재앙에 힘썼던 것은 조선시대고, 3번에 초계 문신제라는 것은 정조 때죠. 신하들을 왕이 직접 교육하는, 재교육하는 그런 제도예요. 4번에 만권당은 고려 충선왕이 상왕이 된 이후에 원나라에 설립해서 원의 학자들과 고려의 학자, 대표적으로 이재현을 쓸 수 있죠.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토론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경당의 설치는 고구려죠. 17번 가인물이요. 두 번째 줄에 이 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고 이후 왕위에 오른 가라고 했으니까 이방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자기 형과의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게 됐던 사람이요. 1번에 과전을 협박하고 직전제를 실시했다. 이건 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고려 우왕 때예요. 고려 우왕.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보를 추진하였다. 이거 효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세조도 육조 직계제였지만 태종 이방원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돼요. 5번의 악학개범은 성종 때네요. 18번 가 사건에 대한 거 김종직 나와 있죠. 김일손 제자들 나와 있고요. 연산군 때 유자광, 이국등 등이 주도한 가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와 부관 잠수를 당했다 했으니까 가는 바로 무사화예요. 조선시대 때의 사화는 크게 4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연산군은 이관왕이라고 했어요.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모두 연산군 때 일어난 것이고, 중종 때 기묘사화,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화, 기묘사와 을사사화, 무갑기를 외우시면 돼요.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계유정난이에요. 이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김종직이가 쓴 조의제문을 올리면서 발단이 돼서 무오사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반정 공신들의 위훈 삭제, 위훈 각자 거짓된 공훈을 삭제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조광조인데요. 이것이 훈구파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오히려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게 돼요. 4번에 유님,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서 소윤을 이끌던 윤원영에 의해서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가 가져온 게 바로 을사사화예요. 5번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했는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는요, 서인 정철이요,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건조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서인을 처벌하게 되는데, 이 서인 처벌을 두고서 좀 약하게 처벌하자 하는 것이 남인이고, 아주 실을 뽑아버리자라고 주장했던 게 북인이에요. 그래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었다. 19번 가기구요. 가기구를 보시면 가를 설치하고 향임을 뒀다고 했으니까 이거 유향소예요. 유향소요.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것은 서원이었고요. 이 유향소에 자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했어요. 2번 정답이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던 것은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였고요. 4번에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했는데 이거 성균관, 그리고 향교에도 물론
대성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5번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되었다 했으니까 서원이 해당되어지겠죠. 20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세조 때 축조하였으면 현재 국보 이후로 지정되어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1번이 이렇게 정답이에요. 2번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살이 많이 찐 애들 보면 이런 미륵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미륵이란 말이 들어가면 미륵불도 이 넉넉한 모습의 불상이고요. 석탑도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진 석탑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3번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4번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5번은 발해의 영광탑이에요. 21번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남한산성의 왕이 피란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거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훈련 도감이 설치되었던 것은요,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됐던 것이에요. 1594년인데요.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다.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던 것은 병인 양료 때 약탈되어졌던 거예요. 강화도에. 3번에 곽재우는 임진왜란이죠.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했던 것은 사르후 전투예요. 명나라와 만주족의 전투, 사르후 전투 때 강홍립 부대가 참전하게 됐는데 직접적인 만주족과 여진족과 싸우지 않죠. 5번에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게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는 보시면 허적이 나와 있고 그의 서자 허견이 나와 있으니까 이 숙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숙종 때 세 번의 환국이 있어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그리고 갑술환국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경신환국 때는 서인이 집권하게 돼요. 반대로 남인은 실각하게 되는 것이죠. 허적이 기름을 먹인 천막,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유학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의 서자 허견이 영모에 연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기사환국 때는요, 장희빈의 소생을 원자로 숙종이 책봉하겠다고 하니까 그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극렬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송시열과 서인이 몰락하고 인현왕후는 폐위되어지는 것이에요. 대신 장희빈이 엄청난 총애를 받게 되고 장희빈을 지지했던 이 남인 세력들이 집권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갑술왕국 때는 다시 반대로 해요. 인현왕후가 포기하게 되고요. 서인이 집권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연도로 따져보면 경신왕국은 1680년이고요. 그리고 갑술왕국은 1694년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연도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경기 갑의 순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보시면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권인 시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했으니까 요 갑술한국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경신한국, 갑술한국. 결국은 기사한국의 내용을 잡아보시면 돼요. 양재역 벽서 사건은 조선 명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기사한국은 서인이 몰락하는 것이죠.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던 2번 정답이네요.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 전개됐던 현종 때 있었던 얘기죠. 효종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효종비가 죽고 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1, 2차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에요.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589년이죠. 선조 때예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조 때 1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밑줄은 이 법의 영향이요.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곡물을 현물 대신 쌀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 결국 대동법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곡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했으니까 대동법이에요. 1번 관청에 왕실에서 전부 곡물을 쌀, 배 등으로 받게 되니까 왕실에 소유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거 정답이고요. 2번에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었다. 이거는 균형법의 실시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고요. 3번에 전세를 풍요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세종 때 실시됐던 것이죠. 연분 구중법이라는 것이에요. 4번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고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적을 부과했다. 역시 영조 때 균형법 실시의 결과예요. 24번 가나왕 속대전은 영조라고 했었죠. 대전 통표는 정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법전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경국대전이요. 경국대전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이죠.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 통편이 정조고요. 그 대전 회통이 바로 고종 대원군 때예요. 그래서 경속대회라고 이렇게 법전 조선의 법전 4개를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1번에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입이 1711 1712년 조선 숙종 때죠. 관련이 없고요. 2번에 경복궁 중권은 흥선대원군이 관련이 없어요. 이 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복을 하였다 했는데 이것도 조선 세종 때니까 관련이 없고요. 장용명의 설치가 정조 때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했다 했는데 요 효종 때니까 상관이 없죠. 2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책은 가가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였고 성우사설이다. 성우사설하면 이익을 딱 떠올리셔야죠. 1번에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로 수용했던 인물은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고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인물은 김정희죠. 김정희 금성문의 대가야. 김정희 1816년이니까 알아두시고 동호문답은 성악지묘 동호문답 붙여서 외워두셔야죠. 지묘했던 인물 9번이나 1등했던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1등했던 지묘했던 인물 성악지묘 동호문답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래 집남은 김장생이죠. 김장생에 해당되는 거고 5번에 과구룹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게 이익에 대한 것이죠. 박지원도 한전론인데 박지원은 토지의 소유의 상한선 이 이상은 못 가져 라는 것이 박지원의 한전론이고 이게 한전론은 영업전을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는 꼭 갖고 있어야 돼. 이 토지까지 매매할 수는 없어 라는 토지 소유의 한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 차이가 있는 한전론이다 라는 것이에요.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